발족TV 진정수입니다. 부동산 업을 하면서 부동산이 특성을 얘기하다 보면 하방 경제성이 강한 상품이 부동산입니다. 하방 경제성이 강하다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데 떨어지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.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은 떨어지면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을 지탱하고 있는 원천이 그것입니다. 사람이 탐욕이 있는 한 탐욕이 빚어낸 결과가 부동산 폭등하는 그 결과가 지금을 보고 있습니다. 부자가 부자 되는 시기가 점점 도래합니다. 마지막에 자기 분수에 오버해서 하는 사람들이 불안 초조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. 어제 금리가 올랐는데 이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인상이 아니고 금리가 코로나 이전에 금리를 내렸다가 옛날만큼 정상화했다는 겁니다. 그 정상화가 코로나로 충격을 받은 그 경제가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. 반증 속에서도 역사가 지나고 나면은 이야기하겠지만은 엄청나게 경제 성장이 발전했다는 겁니다. 그 경제 성장만큼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반증입니다. 그 경제가 좋아지는데 자기 분수에 맞지 않으면 마지막에서 무너지는 게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입니다. 올 부동산을 가만히 보십시오. 돈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3월 말에 대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을 연장을 해줬는데 그 만기가 3월 말에 종료가 되고 혹시 부채에 내관이 될지 않을까 그걸 주목해 보시고 임대차 3법이 지금 다수 여당에서 시장하고 전혀 안 맞는 임대차 3법을 강제로 진행을 했는데 그 임대차 3법 재계약 경신이 7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7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값이 또 올라가면 집값은 더 올라가는 거고 전세가 하향 안정되면 깡통 전세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. 만약에 깡통 전세가 되풀이 된다 그러면 다음 정권은 누가 잡든지 간에 부동산 경착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때는 자기가 투자했다 그러면 자기 소신껏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꿋꿋이 버티는 존버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 점점 다가옵니다. 그 존버 정신이 필요한데 금리가 올라가고 막차를 탄 사람이 집어 던지면 부자들은 밑에서 죽어담기 때문에 부자가 더 큰 부자로 거듭나는 지름길이 바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자기가 투자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와도 버티고 버텨야 됩니다. 그래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부자가 되려고 하면 집이 두 채부터 세 채, 네 채, 다섯 채 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네 채가 여덟 채 되고 여덟 채가 열 채가 되고 부동산 부로 한쪽에 쏠리는 그 현상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. 손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있는 사람들은 부패공사에서 5만원짜리를 찍어내도 5만원짜리가 회수되지 않고 장롱 속에 잠기는 걸 보면서 부자들은 돈을 찾아서 자녀들한테 임금 다발로 주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일부 부자들은 그렇게 하는 행태가 있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재기까지 돌아온 것 같습니다. 자기가 투자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버티고 버텨야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지름길이 됩니다. 노무현 정권이나 지금 문정권이나 부동산 잡으려고 할 때마다 부동산 폭등했습니다. 시장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강제로 했을 때 우리 인간 존엄성은 자유를 택하는데 강제로 하면 튀어나와서 시장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시장 교란 속에서 부자는 더 큰 부자로 거듭나고 또 중간층이 없어지고 사회에 종속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분수에 맞게 한다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.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도 우뚝 서게 하고 자기 분수에 맞는 그 삶이 지속된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기에 3월 말과 금리가 1.5% 되는 시점 또 7월 말을 임대차 3법이 종료되는 그 시점을 다시 한번 보면서 깡통 전세가 올지 전세값이 더 올라가고 집값이 또 올라갈지 예측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남기고자 합니다. 발자국TV의 진정수입니다.